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특히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세트피스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경기 결과와 더불어 손흥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고 팀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방어에서도 취약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문제는 단순히 방어 진영의 개선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대응 전략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트넘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단 사이의 불화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전술과 철학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은 팀의 성적과 직결되며 이러한 내부 문제는 결국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방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감독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이해됩니다. 토트넘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감독과 선수단 간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감독의 방식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팀 전체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토트넘은 세트피스 방어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친 방어 전략과 공격 조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술의 개선과 함께 선수 개개인의 기술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인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것이 토트넘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구단의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감독의 전술에 대한 선수단의 불신과 부상으로 인한 전력 약화는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르너와 데이비스의 부상은 팀의 공격 및 수비 옵션을 제한하며 이는 첼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처럼 첼시가 수비적인 팀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토트넘은 수비 중심의 전략을 취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축구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손흥민의 빠른 속도와 역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윙포워드로 출전하고 클로셉스키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다면 두 선수 간의 호흡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고수하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이 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단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수들의 불만과 경기 결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토트넘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팀의 화합과 전략적 개선을 통해 성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과 선발 명단 배치에서 계속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지향적 전략과 높은 수비 라인은 첼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기 초반에 보여진 첼시의 역습 상황이 그 위험을 잘 나타냅니다. 특히 메디슨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한 결정은 전략적인 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팀 조화와 전술 실행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보여진 수비 라인의 높은 위치는 첼시의 빠른 역습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나머지 공격진의 호흡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공격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존슨의 슈팅 선택 또한 전술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트넘의 전술과 감독의 지휘가 팀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가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함으로써 그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많은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첼시의 집중적인 마크와 전술적 차단은 손흥민이 공격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팀 전체의 공격 패턴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수비에 의해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첼시의 롱패스 전술에 대응하여 토트넘은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첼시 수비진에게 읽히기 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의 속도와 돌파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배치가 중요합니다.
중앙 또는 골문 근처에서의 위치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분산시키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의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추가하여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토트넘의 연속적인 패배와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성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활용 방식과 그가 경기에서 사라지는 문제는 전술적 접근에 대한 질문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손흥민의 경우 그의 역동성과 공격 능력은 팀의 주요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그를 향한 크로스와 패스가 예측 가능하고 수비에 의해 쉽게 차단되고 있다면 이는 전술적 다양성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후반전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한 것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연속된 실점은 팀의 방어적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접근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주요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경기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배치와 팀 전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적인 변화와 더욱 체계적인 세트피스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하여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선수단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연속된 패배는 구단에게 큰 도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최근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거의 기록하지 못하고 제한된 슈팅 기회만 가진 것은 그가 팀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손흥민을 미끼로 사용하며 다른 미드필더들에게 슈팅 기회를 주는 전술은 그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전략이 팀의 전체적인 공격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그의 역할과 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빠른 속도, 뛰어난 드리블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이 현재 토트넘의 전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그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팀 전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팀의 세트피스 문제와 관련하여 손흥민의 이전 발언이 진실이었다는 팬들의 반응은 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술적 문제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손흥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